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 164회예요. 네. 164회. 요전번에 이제 그 박 PD가 나한테 1000회까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1000회. 이 1000회까지 할 때 되면 이빨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거는 동두천 사건이네요. 오래간만에. 제가 네. 동두천 수사과장 했었는데 동두천 주택가 텃밭 살인 사건이에요. 텃밭. 네. 요 사건을 좀 보면요. 2005년도 사건입니다. 2005년도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고 아마 2005년 요즘에는 제가 경찰학교 교수하고 있을 때 거예요. 아마. 요때쯤이요? 그래도 내가 충주에서 그 교수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근무하던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나랑 같이 근무하던 형사들이 깔려있으니까 계속 귀에 들어와서 계속 들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기억이 생생한 그런 사건인데 네. 2005년 4월 15일 금요일 날입니다. 아침 10시 38분경에 동두천시 소재에 있는 땡땡 빌라 그냥 이름이 자꾸 여기서 뱅뱅 돌아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그 땡땡 빌라 주차장 앞 공터가 있는데 텃밭이에요. 그냥 공터 텃밭. 같은 밭이네요. 네. 예, 그 텃밭에서 이제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아침에요. 네. 예, 그 죽은 사람은 정땡땡이라는 19살 먹은 여성이에요. 아이고. 정씨인데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한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막 주민등록증 막 만들 뗀 것 같아요. 그래서 10지지문 찍어가지고 인적사항 확인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발견한 사람들은 여성분들 두 분인데 그 도시가스 검침하러 다니시는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여기 다니시다가 발견. 그런 겁니다. 차를 이제 주차장에 대놓고 그 동네에 이제 도시가스 검침하고 차 타고 조금 진행하는데 옆에 텃밭에 뭐가 누워 있거든. 네.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여성 2명이. 그러니까 가스 안전 점검 마치고 주차장에 된 차 운전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신고한 거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겠죠. 해야죠. 네. 사체 상태가요. 네. 텃밭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엎드린 채 사망. 이게 이런 엎어져서 상태에 오른쪽을 시에서 보는 이렇게, 하의는 청치마를 입었는데 청치마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 있어요. 밀려서 말려 올라가지고 허리까지 올려진 상태. 네. 그리고 팬티 회색, 그다음에 거들도 회색, 네. 스타킹은 갈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한꺼번에 세 개가 돌돌 말려 밑으로 내려져서 발목까지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 그럼 뭐 딱 그러면 거의 성범죄죠, 거의. 이 그죠? 하체 부분이 지금 다 노출이 돼 그런 있는 겁니다. 상태잖아요. 그런 겁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인근에 그 사람 소지품이라든지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성분들 가방은 평소에 하나는 꼭 메고 다니잖아요. 꼭 가지고 다니죠, 거의. 그러니까 소지품 가방도 발견이 안 됐고 신발이 특히 발견이 안 됐어요. 예. 현장에. 그런 상태로 이제 19살 먹은 여성이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주변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그 빌라가 앞에 한 5평 정도 이 공터래요. 그럼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네. 예. 주차장이 있고 앞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 빈 공터 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이게 엎드린 채 죽어 있는 건데 그 정량의 집은 거기서 15m밖에 안 돼요. 어머, 집 집 바로 앞에서 죽은 겁니다. 근처네요. 집 앞에서. 예. 그것밖에 안 되고요. 오른쪽 머리 위 이 땅바닥 이렇게 있는 상태 땅바닥 위에 네. 변사자의 것으로 이때까지는 변사자예요. 그렇죠. 아직 살해당했다는 걸 모르니까 네. 변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리대가 딱 이렇게 있는. 이렇게 고개 돌린 쪽 우측 머리 위쪽으로 예. 생리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누워 있는데 그 다리 주변에 족흔적이 2개 있어요. 그거는 조건이 채취했죠. 나왔어요? 족흔적. 네. 예. 그리고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고 이 스타킹 바닥에 발바닥에 구멍이 좀 나 있는 상태.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발이 지금 없고 없어요. 예, 맨발로 지금 조금 뭔가 하여튼 걷는 그런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발생됐다는 발바닥에 거죠. 흙이 묻어 있다는 예. 거니까.
그 다음에 현장과 도로 사이에 시멘트 블록 담벼락 밑이래요 이게. 도로하고 현장을 이렇게 담벼락으로 쳐져갖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 변사자 집이 15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열쇠 뭉치가 있어요. 열쇠 뭉치. 집 열쇠인가 예, 보죠. 그 담 예. 밑에. 아, 담이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예. 쓰러져 있는데 담 밑에 열쇠 뭉치가 있는데 요거는 그 본인 집 열쇠 뭉치였던 열쇠, 거예요. 예. 손톱에는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아 매니큐어 얘기만 하면 머리가 찌릿찌릿한데 나는 어떤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손톱 밑을 또 봤죠. 근데 흙이 부착돼 있어요. 여기에 손톱 밑에 손톱 흙이, 밑에 그러면 예, 뭔가 땅바닥에서 이렇게, 땡겼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나 방어은은 없어요. 때리거나 공격하는 흔은 없는 거예요. 막는 이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흙 있는 데를 만졌다는 것만 알 수 그런 있네요. 거죠. 예. 흙이 들어갔다는 거. 그 이제 뒤집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였으니까. 뒤집어 보니까 안면부 코하고 입에 흙이 들어가 있어요. 입 안에 들어있고 코에도 흡입돼 있고. 네. 그다음에 타액이 좀 흘러나온 상태고 혀가 약간 돌출됐어요. 이제 설돌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 경우는 대체로 경부압박 질식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부압박 질식사 목을 매거나 졸르거나 뭐 끈으로 해서 교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현상이 혀가 좀 나오는 거예요. 혀가 설돌출되는 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진짜 무지하게 길게 나오는 사람은요. 그 나무에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의사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경우는 저는 진짜 여기까지 내놓은 거 봤어요. 글쎄 그만. 턱을 넘어서서 혀가 턱을 넘어서 여기까지 거의 목 이렇게 늘어진 혀도 봤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살짝 물린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살짝만. 그런 그 사람마다 달라요. 설돌출은. 그러나 하여튼 설돌출이 나오면 그 현상이 보이면 경찰은 경부압박 질식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혀가 약간 돌출돼 있고 이빨을 이렇게 악물고 있는 상태. 이건 뭔가 힘쓰고 버틴 거예요. 그래 지금 그죠? 네. 신장이 작아요. 150cm 아주 작은 키에 아주 왜소한 체격. 작네요, 굉장히. 예. 자 이제 상처를 굉장히 경찰이 꼼꼼하게 살펴보거든요. 맞았는지 여부를 보려고. 이 좌측 광대뼈 부위 여기에 보니까 한 1cm 정도 찰과상이 있었대요. 이게 고개가 좀 오른쪽으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있었으면 돌아가 있으니까. 왼쪽이 아마 땅바닥에 닿아지는 쓸리거나 뭐 이랬을 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목 앞에 부분에 피하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아마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제 외음부 네. 거기 보니까 0.3cm 가량 열상 찢어진 상처가 있어요. 강- 이 뭔가 성기 좀, 부위에 예, 이건 간간이 강제적인- 수반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 그 허벅지 대퇴부 쪽에 1cm 가량의 찰과상인데 이건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제가 알기에 수술 자국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음부에서 이 새빗으로 네. 아주 정교한 빗으로 음모를 이렇게 쓸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6점 정도의 털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피해자 거일 수도 있고 범인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빗으로 이렇게 현장 가서 이제 여성들 성폭행 당한 걸로 추정되면 무작정 음부에 있는 그 음모를 새빗으로 살살 쓸어요. 그죠. 그 범인 거일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그 말하기 싫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재 사건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나왔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살인의 쭉 송강호 형사가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이 두리번거리는 영상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그 강간 한 놈인데 채모가 10사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도 발견이 안 되니까 이게 무모증 걸린 새끼 아닌가 해서 이제 털없는 남자들 목욕탕에서 이제 두리번거리는 그런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랫동안 두면 날아가든지 유실될 가능성이 뭐, 예. 많죠. 그러니까 그건 꼭 무무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과학 수사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모를 새빗으로 빚는 게 있어요. 네. 그건 규정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직 그 당시에 과학 수사가 한심하냐면 네. 그 사진 제가 갖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사진이에요. 그 현장에 출동했더니 이거 비서보긴 비서봐야 되는데 네. 없어. 준비를 안 해가서.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이발소 갖고 플라스틱 빗을 가지고 와서 빗고 있는 게 그 사진 찍힌 게 저한테 자료로 하나 있는데 플라스틱 빗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정전기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새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가는 빗이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래요. 그 이발소에서 빌린 그 플라스틱 빗이 새빗입니까?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이고, 그만큼 그때는 과학 수사가 예전이었으니까요. 딴 데로 갔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네. 현장 특성을 보면은 이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특성이 실외라는 거죠. 이거 야외죠 지금. 예. 네. 그다음에 그 현장은요. 네. 현장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빌라 인근이니까요. 2층, 3층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누가 관심 갖고 내려다봤으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이게 막 넓지도 않잖아요. 좁아요. 5평 정도. 네, 5평 남짓이고. 그 70대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단독주택하고 이 텃밭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가까이에 집도 있는 70대 거고요. 노인분이라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뭔 소리가 나도. 그랬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차장이 있어서 아까 가스검 팀원분들이 주차장에 차 세웠었잖아요. 네. 거기 야간에 한 10대 정도 들어간대요, 차. 그럼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는 10시 좀 넘었으니까 출근 시간이라 차 다 빠진 상태였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특수성이 있어요. 현장 특징이. 아까 동두천이라는 말씀드렸죠. 전 거기서 뭐 수사과장 했습니다만. 행동 그 반경 거기에서 반경 한 1km 정도 내외에 미 이사단이 있어요. 거기 부대가 그래서 있군요. 부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 그 인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미군 부대에서 종사하는 그 군속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사단 앞쪽으로 길 건너에 보산동이라고 있어요. 특수관광홀이 쫙 있어요. 미군들만 상대하는 술집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거주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거기 이사단 앞이니까 미군 가족들 같은 경우도 거기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특수한 동네의 형태인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걸 왜 따지냐면 이제 범죄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거기가 주택 지역이지만 밤 12시 넘으면 거의 통행이 없는 곳이래요, 평상시에. 그럼 저는 어딘지 그려지는데. 인적은 막 많은 곳은 아니네요. 현장 특성은 그렇고요. 네. 여기 경찰이 바로 이제 탐문 들어갔죠. 탐문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공터잖아요. 그렇죠. 누가 밤 시간에 비명 소리 들렸을 거 아닌가 혹시? 뭐가 있었으면 그렇죠. 예. 그런 거 들은 사람이 있는지 또 남녀간에 무슨 다투는 소리 같은 거 들은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가서 뭐 그 바로 앞에 그 빌라 여기 다 탐문한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우. 그리고 특히나 그 한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수사가 헷갈리기도 했는데 네. 그 빌라 주인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유 내 야간에 소리 들렸습니다. 귀가 엄청 밝은 사람이에요. 전혀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아유 전혀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내가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데요. 얘가 밖에서 부시럭대면 남 그거 하면 막 짖어요. 에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런 거 그래서 탐문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 탐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다고 그래요, 많이. 이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유씨 다 들어요 제가 귀 밝아서 우리 또 강아지가 가만 안 있어요. 이러니까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렸다니까 이건 뭐지? 그러면 딴 데서 죽여갖고 갖다 유기만 했나? 그러게요. 경찰은 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면 여기가 사건 현장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는 다른 데서 죽여갖고 갖다 버렸을 수도 있다. 뭐 소란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고 강간할 정도면 소리 들렸었고 강아지 네. 짖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말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죽여서 갖다 여기다 유기한 건가? 이런 생각. 아니면 그 애완견하고 친한 사람이면은 안 짖잖아. 안 짖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형사들은 머리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강아지하고 친한 사람 또 찾아야 돼. 한쪽 머리에서 막 돌아가. 그렇죠. 그리고 다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곳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애완견하고 친해서 안 짖어준 거. 세 번째는 비명도 아예 못 지를 정도로 완벽 제압당한 거. 그냥 억소리도 날 새도 없이 그냥 예. 그걸 세 가지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 머리 복잡해져요. 여기서. 이게 가능성이 너무 넓어지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그쪽 생리대 머리 위에다가 분명히 범인이 생리대 거기 놨잖아요. 생리 중인 여자 강간한 거 아니에요. 거죠. 네. 생리 중인 여자를 강간할 정도면 변태 성욕자일 수도 있어요. 좀 그럴 수 있죠. 예.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일선에서 있을 때 보니까 네. 강간 미수로 붙들려 온 새끼가 네.
조건이 충분히 됐어요. 강간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인데 강간하려고 여성 속옷을 벗겼는데 생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서 나오다가 신고 들어와서 검거된 적이 있었어요. 그 새끼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그렇죠. 강간 미수로 그 아무래도 처벌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 대체로 생리하는 여성 강간하려고 맘먹었다 다 포기하더라고. 그 뭐 그렇죠. 그 생리 여성은 포기하는 추세예요. 네. 근데 생리하는 여성이 아랑곳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네, 조금 그건 약간의 변태 성향이 있는 놈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요. 그래도 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생리하는 여성이 생리대를 지가 떼서 거기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된다면 이거 변태 성욕자 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예. 물론 뭐 생리한다고 강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추정을 좀 해봐야 돼. 이 정도 이제 나오면. 네. 자, 현장이 진짜 범행 현장이 맞나? 그걸 먼저 봐야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방 아르바이트 일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쫓아가고 다른 PC방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네. 그려야죠. 4월 14일 날 저녁인데 이게 사건이 아까 4월 15일이요. 15일이었죠. 네. 근데 그 전날 저녁이 그 비번이래요, 비번. 일 안 비번인데도 하는 날인데요. PC방에 이 여성이 들렸었다는 거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짐작컨대 4월 14일 날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갔기 때문에 4월 15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신을 발견한 건 아침 10시고. 네, 그렇죠. 그럼 간밤에 발생한 거니까 4월 14일부터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네. 4월 14일 날을 따져봤더니 그날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일을 안 해도 된대요. 네. 근데 PC방에 왔더라는 거예요. 종업원 얘기에 의하면. 저녁 때쯤이요. 그죠? 네. 그 왔을 때 소지품 아무것도 발견 안 됐잖아요. 네. 왔을 때 그 차림새가 어떠했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깨에 매는 핸드백 메고 있더라. 가방이 있네요. 가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가방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그 여성이 누구한테 선물한다고 그러면서 로즈마리 화분을 그 은박지 같은 걸로 쌓고 들고 있었대요. 그건 잘 안 들고 다니는 지금 물품이네요. 네, 그걸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애인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애인 네. 생일 선물로. 네. 근데 애인 선물로 이제 그 로즈마리 아마 화분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장에 화분 핸드백 없잖아요. 발견 안 됐잖아요. 신발도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경찰은 화분 들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쫓아가야 돼요. 그 좀 특이한. 또 그 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그 꽃집들 사거리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잘합니다. 그 동천 그 PC방을 주변으로 해서 그 인근 쫙 그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보면 꽃집 몇 개 안 돼요. 그거 다 찾은 거예요, 형사들이. 네. 그래서 그 꽃집 찾아갖고 꽃의 종류 이제 파악한 건데 그게 로즈마리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 파악을 했어요. 이제 그거 하는 한편. 네. 다시 현장 주변에 가갖고 이제 꽃 사간 걸 알았으니까. 뭐 어디에 있을 수도 분명히 있고. 꽃은 이제 화분 드는 거 네. 맞으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화분 같은 거 또 혹시 있나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인근에서 어디서 발견이 되면 그렇죠. 이제 거기가 관련이 있는 장소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터가 아니고 공터 옆에 무슨 골목길에 그 화분이 떨어져 있다.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범행하고 여기로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근 가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네. 아까 담벼락 밑에 사망한 데 옆에 담벼락 밑에 열쇠 뭉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보니까 화분 이렇게 있으면 화분 위에 이렇게 하얀 돌들이 이렇게 올려놓죠. 예쁜 조그만한 돌들. 그 돌들이 쭉 널려져 뿌려져 있었대요? 있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놓치거나 하여튼 뭐가 네. 있었네요. 화분은.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또 탐문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네. 그날 아침 6시경에 그 주차장에 차 대놓고 그 차 대다가 보니까 이제 그 끌고 이제 나가려고 네네. 하다 보니까 우지직하고 뭐가 자기 밟히는 소리 들었다는 사람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 그 사람 진술을 확보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열쇠 떨어진 장소에 화분도 같이 놓여 있었는데 밟아버린 거예요 차가 돌리면서. 그래서 돌들이 퉁퉁퉁 튀고 그러니까 화분이 있었던 거네요. 범행 장소가 거기 맞아요. 열쇠랑 네. 화분이 다 있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열쇠 떨어진 장소에 화분도 같이 놓여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차에 으깨진 거고요. 네. 그래서 종합하면은 발견 장소가
범행 거기네요. 장소인 거예요. 예. 유기 장소 아닌 거예요. 예. 그 유기 만약에 했다면 열쇠 뭉치는 몰라도 그 저 화분까지 같은 장소에 놔뒀겠어요, 그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딱 이제 또 경찰 이거 면식범 확률이 높지. 그렇죠. 집 근처고 지금 일단 뭐 소란도 없었다고 하고 하니까 이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많고 피해자는 이제 아까 사망 네. 거의 완벽하게 제압당한 거다. 강아지 소리도 안 들리고 다투는 소리도 안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기 장소는 아니잖아요. 1번은 네. 아니지. 그다음에 다투는 소리 안 들렸다고 그러지. 그럼 완벽하게 제압된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면식범에 의한. 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격 규정을 자꾸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가는 이유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수사의 어떤 그 동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추정이 잘못되면 수사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자꾸 추정. 그래서 한 사건을 해결할 때 추정은 100번 정도 할 거예요. 그럼요. 우리끼리. 더 하실 거예요. 아마 뭐 하나 주워오면 또 그거 가지고 야 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네. 또 이렇게 가고 이게 굉장히 추정이 추리예요. 그렇죠. 예, 네.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나온 결론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다음에 유기한 건 아니고 범행 현장은 거기가 확실하다. 네네. 이거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딱 제압했다. 또 체격이 왜소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간당하고 죽을 정도면 소리라도 질러야지 맞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발견 상태 그 자세 자체가 강간을 당한 자세예요. 그 후배 위로. 옷이랑 이런 예. 거나 뭐 탈의 상태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좌측 광대 부위에 찰과상 생긴 거는 머리를 누른 것 같아요. 뒤에서 강간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열상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데도 그 상처가 있고 특히 양쪽 발끝 부분 네. 엎드린 상태라면 발끝이 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땅을 막 밀리는 적이 있어. 이렇게 밀리는 적.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제압을 당해서 못 그런 거 같습니다. 움직이니까 꽉 발만 누르고, 이렇게 발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또 스타킹 양 무릎 부위가 흙이 그렇죠. 특히 많이 묻어 있는 것 맞죠? 그 엎드린 상태에서 움직일 더듬거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종아리 발등 부위에 토양이 집중적으로 묻어 있다. 맞네요. 거의 그렇죠. 네. 이 뒤로 거꾸로 이렇게 네. 엎어진 상태에서 네. 성폭행을 다 한 걸로 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물론 종아리 부위에 묻은 거는 그건 반드시 누웠을 때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참작해 줘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를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인지. 예.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사망한 분이래요. 그리고 엄마는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연락두절해요. 아이고 나이가 어린데 좀 부모님 딱한 거죠. 케어는 조금 예. 그 인근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친언니하고 사촌 여동생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씩 주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딱하게 어렵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4년 11월 달부터 네. 그 아까 얘기했던 PC방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알바로 한 달에 40만 원씩 받으면서 알바하니까 굉장히 궁핍하죠. 좀 네. 의지할 때도 없고 좀 그러니까 네.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딱 하더라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보험금 관련된 것도 또 안 따져볼 수 없잖아요. 사망한 사람은. 근데 보험금이 1억짜리가 하나 나와요. 사망보험금이. 깜짝 놀랐다는 거 이때. 지금 요런 상태인 거 재정 상태 고려하면 조금 높은 그렇죠. 예. 이게 사망보험금이 1억까지 들어가면서 형편도 어려운데 보험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작은 엄마가 보험 모집이 나나 봐. 아, 작은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준 거구나. 네, 그래서 2004년 10월 달부터 종신보험에 이제 가입을 한 거고요. 이제 아마 작은 엄마가 도와주고 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게.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하고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애인이 있어요. 오. 26살 먹은 애인이 하나 있는데 6개월 정도 사귀고 있대요. 6개월째. 그러면 또 잘 그러면 이제 용의자로 애인도 선정이 돼요. 그리고 용의자가 애인이 내가 볼 때는 이 현재 상태까지는 딱이에요. 그러네요. 강아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고 애인이 더더군다나 그 인근에 살아요. 그러면은 그럼 강아지도 안 짖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애인이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부각이 되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애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범인이.
그 그러니까 조사를- 이제 형사들이 이때만 해도 싸이월드 알죠. 아나? 교수님. 홍 박사도 아나? 아니 그럼요. 싸이월드 한참 할 유행했잖아.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인 사진 찾아내는 건 그때 싸이월드로 찾아냈어.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딱 확보를 해서 이 사람 누군가 봤더니 동두천 시내에서 간판 제작 업체에서 근무해요. 네. 광고. 그래서 이제 찾아내자마자 바로 임의동행 바로 만나러 갔군요. 조사를 네. 했어요. 피해자는 휴대폰이 없어요. 아 핸드폰이 이 사건이 없었어요? 정말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휴대폰이 2005년도면 휴대폰 어지간하면 있는데 있죠. 어려우니까 아마 휴대폰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애인하고 통화하고 연락을 했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PC방 근무하는데 그 안에 공중전화 있대. PC방 안에 아이고. 그 공중전화로 애인한테 하든지 밖으로 나오면 그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애인한테 애인은 전화하는- 휴대폰이 있어요. 네네.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었어 이 여성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애인하고 그럼 통화 그 사건 직전에 몇 번 했나 했더니 2번 나오는데 네. 4월 14일 날 23시 25분경 네. 거의 밤 12시 밤이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넘어가고 한 00시 16분경 4월 15일 날 그러니까 뭔가- 바로 뭐 네. 가까운 거예요. 공중전화로 저 애인하고 통화했어요. 그 2번 나와요 이게 2번. 통화만 애인하고 한 게 맞아요? 통화한 게. 예. 그러면 적어도 4월 15일 날 00시 16분경에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생존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애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날 그렇게 전화 통화 2번만 하고 왜 전화 통화 2번만 하고 만나지는 않았어? 그 물어봤더니 이 애인 얘기인즉슨 그날이 지 생일이래. 애인 생일이야. 네네. 아까 화분 로즈마리 그 포장해서 들고 있었지? 남자친구 그거 손이구나. PC방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그거 사서 저 PC방 잠깐 들렸다가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애인한테 주려고. 그렇네요. 생일 선물이었네. 그런데 이 애인은 친구들하고 생파를 했어. 아이고. 그게 끝난 게 밤 11시래. 네. 그게 지 애인하고 안 만나고 지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렇네요. 생일 파티를 하고? 밤 11시까지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아마 만나기로 약속돼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를 2번 했던 것 같아. 공중전화로. 11시 25분에 하고 12시 16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애인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네. 애인들 저 친구들하고 생파하느라고 술을 엄청 먹어버린 거예요. 술이 취했구나. 밤 11시경에 저 생일 파티가 끝났는데 네. 택시를 딱 탄 거야. 집에 간다고 아마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 피해자 집하고 애인 집하고도 바로 가까우니까. 옆에 그냥. 예. 그런데 택시 탄 이후부터 기억이 뻥 가서 블랙아웃 돼버렸대.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만취해서. 참. 근데 이 말 형사들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거 뭐야? 이때부터 이제 애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딱 결정적인 시간에서부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밤 11시에 택시 타고 나서 기억이 안 나? 그럼 너 집 근처 와서 집에 들어가 잤다는 얘기잖아. 그럼 또 걸로 가서 조사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피해자 집주인 진술을 하나 듣게 돼요. 글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저 사망한 사람 그 애인이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 그 피해자 집주인하고 그 딸이 하는 얘기는 4월 15일 날 자정 무렵에 밤 12시 다 됐는데 담을 어떤 놈이 넘어 들어왔다는 거야. 와.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네. 쫓아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 사망한 여성 그 문 있잖아. 세준 네, 그 네.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딱 서 있는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정 누구누구 만나러 왔다. 이러면서 서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택시 11시경에 타고 분명히 내려서 그 집 근처 와서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만나려고 했던 건 맞아.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경찰들은 이해하죠. 이거 피해자 끌어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죽인 거 아니야? 그 심지어 담을 타넘고 그러니까. 갔다니까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또 뭐 데리고 나간 거 아닌가. 그지, 그지. 예, 예. 이거 완전히 용의자야 이제 이때부터.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애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내가 땡땡이를 만난 기억은 없다. 내가 술이 취해서 택시 타자마자 블랙아웃 돼가지고. 네. 그렇지만 걔가 죽었으니까 네. 나 교도소 가겠다. 뭐? 다만 네. 우리 엄마 앞에서 수갑만 채우지 말아 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이건 뭐 거의 그게 죽였다는 반자백이네요. 얘기잖아. 반자백이에요. 여기서 게임 끝났다고 봤어요 형사로. 그렇네요. 얘가 밤 11시에
그 끝나고 택시 타고 와서 집 근처에 내려가고 담 넘어와서 피해자 불러내가지고 끌고 나와서 공터에서 강간하고 죽였구나. 이렇게 이제 경찰들은 거의 인식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이 거짓말이라고 본 거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일단 직접 죽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남의 집 담 넘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신병 확보 수단으로 일단 주거 침입으로 체포를 긴급 체포한 다음에 자백받자. 아.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이 대두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편법 수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를 지금 내보내면 너도 방어해가지고 또 우리가 다시 잡아들이기 힘들으니까 지금 임의동행에서 불러다 놓은 김에 주거 침입으로 네. 긴급 체포하고 유치장에 구속시켜 놓고 계속 이제 추궁해서 자백받자 그 소리거든. 네.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도 이거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이거 체포하는 건 무리고 그다음에 그 담 넘어가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울면서 만나러 왔다는 그 사람을 주거 침입으로 체포하는 것도 이 도리상 인정상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지휘부에서 네, 네. 팀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무리다. 일단 임의동행 했으니까 지금 얘가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냥 조사 받고 일단 석방하자. 그리고 또 풀어놓고. 뭐 좀 이렇게 연관시킬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좀 얻어 걸리는 게 있어야지 연관되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증거 수집하자. 예.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권 수사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내보냈대요. 그게 이제 애인의 용의점이에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용의자가 떠올라요 며칠 있다가. 오. 어떤 게 떠오르냐면 네. PC방은 그냥 이제 풀빵구리 드나드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게 PC방 업주에 열받을 거야. 장사 영업해야 되는데. 형사들이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막 나올 때 내가 느껴. 뒤에서 쫙쫙 소리 나거든.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개 소금 뿌리고. 기분 더럽게 나빠요 정말. 그렇죠. 나 일하러 소금 왔는데. 뭐 줄 잡아서 내 등 뒤에 소금 뿌린 거 내 기억으로는 한 100번은 되는 것 같아. 아 정말요. 그 느껴. 근데 그 돌아보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에이씨 소금 뿌리네. 그러고 오지. 왜 내일도 또 올 거니까. 어? 싸우면 안 돼. 근데 왜 소금 뿌리냐고 싸우면 그 다음번에는 되죠. 그 집 못 가 이제. 협조를 안 해줄 거니까. 안 해주지. 그 싸우면 안 되지.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소금 뿌리네 그래도 그냥. 아이고. 그 다음 날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이 PC방 또 가서 집중 탐문해. 그렇죠. 이제 네. 그 애인에 대한 거는 이제 연관관계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찾는 거야. 이제 또 네. 연결고리 찾느라고 있고 PC방은 이제 계속 드나들다가 PC방에서 다른 사실 하나 발견을 해요. 뭐가 발견됐어요? 사건 전날 4월 14일이죠. 네. 그날 피해자하고 데이트한 남성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냈어. 여기 뭔가 있는데요? 이거 지혜인이 그날 생일날인데 또 다른 남성하고 얘가 이 사망한 이 여성이 또 데이트를 했네. 이 남자친구가 다 친구들이랑 생파해갖고 화가 난 모양이죠. 아니 근데 그 전이니까. 아 그렇네요. 초저녁부터 이제 이거 만났으니까 데이트를 한 남성이 있다는 거야. 누굴까요?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성 사망한 여성하고 같이 근무하는 PC방 종업원의 친구야. 아 건너 아는 사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종업원을 만나러 계속 그 PC방에 들락거리던 남성이 하나 있는데 나모 씨, 나 씨예요. 네. 그 사람이 거기 계속 들락거리는데 이 아르바이트하는 이 정량을 네. 그냥 홀딱 갔어. 보고 반했구나. 네네. 그래갖고 계속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하면서 찝쩍거리고 또 PC방 늦게 끝나면 그 길이 좀 어둡고 위험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호감이 있었던 남자군요. 호감을 그러니까. 가지고 데이트 신청하고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 어두운데 데려다 준다니까 한 서너 번 정도 또 그 호의를 받았어. 근데 안 사귈 거면 그런 호의 받으면 안 돼. 그렇죠. 오해하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한 서너 번 데려다 준 적도 있대요. 그 4월 14일 날 이제 그 나모 씨 이 사람하고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야. 초저녁입니다. 만나기로, 네. 그래서 PC방 그 동료도 같이 나갔을 때 다 같이 아는 사이니까요. 거기 가서 네. 그러고 이제 만났던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4월 14일 피해자가 생존 시에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사람은 데이트한 남성이야. 나모 씨네요. 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애인이었잖아요. 애인이지만, 네. 근데 마지막까지 현재 드러난 걸로 살아있는 걸 본 사람은 나모 씨예요.
그럼 두 사람이 조절해봐야죠. 용의자예요. 네, 그죠? 그렇네요. 애인 조사 끝났죠. 네. 나씨 불렀어요. 네. 거기서 동행항 이제 데리러 갔잖아. 네네. 가서 처음에 그 질문 잘해야 돼. 처음에 형사가 정 누구누구 씨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알죠. 알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대바람에 나 땡땡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래요? 그 형사님들 찾아온 게 내가 그 정 땡땡이하고 성관계한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형사 머리가 한 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라 이거 이상하다.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냐고 누구누구 아냐고만 물어봤는데 걔하고 내가 성관계한 것 때문에 형사님들 오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봐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이상한. 그래서 아니 그 얘기 왜 했어 이제 데리고 온 다음에 네. 우리가 저 누구누구 아냐고만 물어봤는데 너는 대바람에 걔하고 성관계한 얘기를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묻지도 형사가 않은 이제 이렇게 말을? 물었더니 그놈이 하는 얘기가 자꾸 그놈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진짜 하이레벨 랭귀지만 쓸 건데 그 사람이 나 땡땡이가 하는 얘기가 네. 아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혹시 내가 강간했다고 고소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 애매하죠 네. 이거 답변이. 네. 이때부터 촉이 또 이상한 쪽으로 발동하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애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예요. 네. 그 지금. 조금이라도 연결고리만 있으면 애인 있으면. 바로 체포할 상황이란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이제 동선 물어봤었죠. 그러면 4월 14일 날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4월 14일 날 20시에 만났대. 8시, 저녁 8시에. 8시요? 예. 그래서 4월 15일 날 00시 30분까지 피해자하고 데이트했대. 12시 반까지요? 네, 밤, 그 다음날 12시 반까지. 네. 그때 이 피해자가 애인한테 준다고 생일 선물로 준다고 로즈마리 화분을 포장해서 들고 댕겼다. 같이 있을 때 들고 다녔다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핸드백도 메고 왔었다. 네. 물어보죠. 소지품이 있었는지 여부를. 네. 그리고 그러면 너 성관계 얘기는 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네. 그 사건 현장에서 한 250m 떨어진 BY 그 여고가 있어요. 네네, 이런 네. 게 여고가 있는데 네. 그 여고 앞 벤치에서 네. 피해자하고 2번 선교를 했는데 네. 2번인데 이제 한 번 1회에 한 번은 직접 선교, 한 번은 학문의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학문에도 하고 음부에도 하고 각각 선교하고 2번에 걸쳐서 사정을 했다. 했다. 그걸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합의로 이런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쭉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저 후위로 학문에다 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형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현장 관찰할 때 네. 그 누워 있는 상태 뒤에서 학문 쪽 네. 강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부합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강간당한 게 아니고 합의로 뭐 성관계 이후에 그냥 죽인 건 따로 있는 건가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형사들. 그럴 수도 있죠. 예. 즉 말하면 얘 얘기는 뭐냐면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준 적이 있었고 네. 이번에 첫 번째 이제 정식 데이트 요번에 했대.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바래다 준 거 서너 번은 그냥 호의로 해준 거고 네. 요번에 정식 데이트를 8시에 만나서 했다는 거야. 약속을 잡아서 했다라는 이거는 거죠. 이제 진짜 이제 정식 데이트를 하고 네네. 그 데이트가 끝나고 여고 앞 벤치에서 성관계 했다는 거야. 2번. 네, 네. 2번이 아니라 1회에 각각 다른 방식의 성교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때 화분은 들고 있었고요. 남자친구 줄 화분은 그게 이게 들고 황당하긴 있었고. 하죠. 그때 또 남자친구가 생일이라고 얘기해놓고 화분은 들고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하고 성관계를 성관계에 응해줄까 여자가? 그러니까요. 요것도 의문이 되는 거야. 하여간, 네. 야, 요거 이제 얘도 또 유력한 용의자로 또 부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형사들이. 그렇네요. 야, 네. 이때 생각한 건 그랬대요. 1번 아니면 1, 2번 중에 있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이제 대별로 분석에 들어가. 자, A는 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응? 그 다음에 그 A는 휴대폰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걔 통화 내역도 분석 당연히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봤더니 그 애인이 담 넘었다는 시간대 집주인이 얘기했지. 네. 그 시간대하고 얘가 데이트하고 바래다 줬다는 시간대하고 마주쳐 이렇게 시간대를 근접해 보니까
만났어야 돼 그럼 그 근처에서. 얼추 지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뭐 하여튼 그 사이잖아요. 집이 15m밖에 안 떨어졌잖아. 그러면은 데이트하는 걸 보던지 만났어야 돼 얘네들은. 그렇네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저 피해자고 그 나땡땡이가 데이트하는 거를 그 근처에서 데이트했다는 거 아니야 얘 얘기는. 그렇죠. 성교하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시간대 계산한 거하고 얘가 담노 간 시간대하고 보니까 15m 상관이 바로 저 코앞이야. 네네. 그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봤어야 돼. 경찰 입장에서 딱 볼 때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애인이 딴 남자랑 그 있는 걸 봤다면 가만히 있었겠어? 아유 그럼요. 난리 나지? 네. 게다가 이 남자 애인 같은 경우는 뭐 좀 함부로 했던 것 같더라고. 그 전에도요 사귈 때. 야, 얘 내 애인이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나죠. 19이고 26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얘 내 애인이야. 근데 이제 이게 뭐 말을 안 들어보고 그 친구들 보는 데서 때리기도 하고 그랬대. 그 애인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남자 나땡땡이하고 만나서 같이 있는 걸 봤다면 가만 안 있겠지. 아, 가만히 바꿔서기 안 있죠. 못 본 거 이거.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경찰들은 그 통화 내역 분석, 목격자 진술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한 공간 내 한 범위 내에 있었으면 반드시 봤어야 되는데 못 봤기 때문에 네. 뭐가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그러면 다른 목격자 찾자.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하나 나와요. 이게 있었네요. 참 예.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분이 4월 15일 날 00시 30분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네. 데이트하는 남녀를 봤대. 오. 사건 현장에서 약 20m 정도 거리 떨어진 데에서. 네네. 응? 그러면서 피해자 인상착의를 잘 기억해. 화분 들고 있었고 핸드백 메고 있었고 이걸 기억을 해. 그때 남자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애인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나 씨잖아. 예. 딱 나가를 찍어요. 아. 그러면 데이트한 건 맞아요. 그 인근까지 간 거는. 네. 그리고 그 인근에서 범행이 일어난 이런 거예요. 것도, 그러면 네. 이제 이건 또 나 땡땡이가 또 유력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려고 그 우유 배달하시는 분 최면 수사했어요. 하셨어요. 그림 잘 그리려고. 나왔어요 뭐가.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거. 그 쉽지 않죠 체면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예. 어두운 밤 12시 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실패했고요. 자, 사건 당일날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나땡땡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걔도 기지국 위치 추적하면 딱 나오잖아. 뭐 걔가 어디 말한 있었는지. 대로 네네. 그 무슨 여고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잖아. 250m. 네네네. 다른 기지국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휴대폰만 있으면 돼. 휴대폰 분석을 하면 딱 간단하잖아. 네. 이게 안 되려니까 또 그래요. 안 돼요. 나땡땡이도 휴대폰이 없어요. 이런 피해자도 휴대폰 없어요. CCTV 같은 것도 없었어요? 예, 그 인근에 반경 2km 내에 CCTV 딱 2대 있는데 화소수가 낮아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고. 또 밤 시간대라. 예. 그만큼 그 2005년도에 낙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땡땡이가 유력한 용의자인데 휴대폰이 없어갖고 여고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동선을 못 그려. 네. 위치 파악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동선 밝히는 게 불가능하니까 오로지 용의자들을 진술하면은 그게 맞는지 여부를 뒤에 이제 확인하러 다니는 형태. 네네. 이런 수사가 이제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성교를 지들이 했다는 그 벤치를 경찰이 안 가볼 수 없죠. 안 가볼 수 없죠. 갔어요. 네. 거기 가서 혹시 거기 CCTV 있나 봤더니 그것도 없고 아휴. 그다음에 거기가 어느 정도 화나면 혹시 지나가던 사람 중에 누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가로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광막이 설치돼 있어요. 여고 앞이라 가로등 불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그 수업에 아마 지장 줄까 봐 그런 것 같죠. 차광막을 검은 걸로 해놨네.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껌껌한 거예요. 못 보았을 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성교 안 했다고 이제 단정은 못 하죠. 그렇죠. 또 깜깜한 장소면은 의식한 가능하니까. 데니까 또 이렇게 뭐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뭐 수도 지금 있고. 이게 참 지랄 같은 거예요. 피해자도 휴대폰 없고 유력한 용의자도 휴대폰 없고 그 저 애인이 애인은 유력한 용의자인데 기억이 안 난다 걔는 그러고. 또 들어와갖고 집 담 넘어와서 이렇게 울었다는 그런 진술도 있고 이게 막 이제 사건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이게 1번이야? 2번이야? 그렇네요.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일단 부검이 나와야 돼. 부검이. 그죠. 어떤 부검은 3주 후에 나왔어요.
아, 3년 지금은 후에? 빨리빨리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 2005년도만 해도 부검 그렇게 빨리 안 나왔어요, 결과.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네. 예. 사인이 나왔어요. 경부 압박 질식사. 아까 그러면 분명히 예. 살이네요. 그렇네요. 목이 졸려진. 네. 외음부하고 항문에 손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이거는 나씨가 강간의 어떤 형태예요. 그다음에 술은 얼마나 먹었나 봤더니 0.05% 미만이니까 술 거의 안 먹은 네. 거고요. 채모 모발을 이제 그 발견이 됐어요. 네. 용의자들과 DNA 대조해서 이제 동일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아유, 그럼 뭐가 나온 게 그러니까 비증 한 7개 정도 채모하고 네. 금이 떨어져 있는 모발 몇 개 주워 가지고 1번하고 2번하고 대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가 안 나온 동일성이 거죠. 안 나온 네. 거예요. 여기서 나와주면 게임 끝나는데. 에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질 내 항문 내 이제 그 구강 네. 입 안에 정액 반응 검사인데 이제 이거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강간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질내 사정이나 사정. 항문 내 사정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네요. 구강의 사정 안 한 거란 예, 말이에요. 예. 이건 정액 반응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데 찾아낸 게 피해자의 스타킹에서 소량의 네. 나땡땡이의 정액 반응이 나왔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나땡땡이는 성교 합의하에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강제성을- 나땡땡이가 범인이 아니. 나는 성관계 한 거 없어요. 난 전혀 몰라요. 하고 오리발을 깠었으면 괜찮은데. 피해자 스타킹에서 나땡땡이 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볼 것 없이 그 새끼가 범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합의해서 성교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놈 한 대를 하는 얘기가 지뢰 사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 그러면 이거는 스타킹에서 물을 수도 스타킹에서 있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새끼 저 옷 뺏겼어요. 네. 그 팬티 찾았어요. 나땡땡이. 피해자의 혈흔도 나왔어요. 그 생리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는데 피해자의 혈흔이 나올 수 있죠 팬티에. 왜? 합의해서 성관계했다면 저 생리할 때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꼬이는 거야. 이게. 이걸로는 짜증 엄청났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합의해서 성관계했다 그러니까 팬티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왔음에도 수도 불구하고 있고. 범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뭐 피해자가 생리 안 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이건 뭐 그놈이 범인의 팬티에서 혈흔 나오는 순간 그렇죠. 또 스타킹에서 저 정액 발견되는 나오고. 순간 범인인데 합의하에 저 성교했고 저 질 왜 사정했다고 얘기까지 미리 했는데 네. 이거를 스타킹에서 정액 나온 거 본인 예. 남자 팬티에서 혈흔 나오는 거하고 체포를 못 해요. 와 이거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찜찜하지만 두었대요. 그대로 이제 받아놓고 또 기댈 때가 하나 더 있었죠. 현장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조건적. 아까 예, 네네네. 그거 이제 동일 문양을 판단하는 거 요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신발이 흔치 않았대요. 뭐가 또 안 나왔어요?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범인인데 그러니까요. 증거가 없어 증거가. 어머. 그래서 어찌됐건 현장에 찍혀 있는 사람은 날라다니면서 범행할 수는 없으니까 네. 현장에 찍혀 있는 그 조건적은 이건 범인이다. 네네. 이 범인 이 조건적에 집중하자. 어찌 됐든 간에 어, 찍혀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저 인근에 있는 신발 가게 심지어는 서울 청계천 동대문 뭐 서울역 부근 이런 신발 도매상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동일 문양. 안 나왔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그 신발 밑창만 제조하는 공장 이런 데도 찾아내겠는데 못 찾았어요. 아이고. 이게 참 수사가 이게 힘들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네. 또 있죠. 거짓말 탐지기 좀 해보자. 뭐 수사 과정이니까요. 거짓말 네. 탐지기 하자. 그래서 애인하고 나땡땡이하고 둘을 갖다 놓고 왜? 둘 중에 한 명 범인이야.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 네. 거짓말 탐지기 했어요. 네. 애인 했습니다. 애인. 네. 1차 검사 했어요. 네. 또 2차 검사 했어요. 2번 했어요. 전부 다 진실 반응 나왔어요. 특히 A는 어떤 거에 집중해서 거짓말 탐지기 했을까요? A는 뭐 만나러 갔냐? 택시 탔는데 택시. 기억이 없다고 네, 진술한 거 있죠? 네. 정말로 그거 택시 탔는데 지 말대로 정말 기억이 없냐? 기억이 없는지 이거 거짓말로 기억 없다고 얘기하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했어요. 거기 진실 반응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진짜 바꿔서 얘기하면 정말 이게 택시 타는 순간 헷가닥 간 것 같아요. 술 취해가 만취돼 갖고 기억 불레가 올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때 형사들이
걔 그랬잖아. 엄마 앞에서만 수갑 채우지 마세요. 내가 가겠다. 내가 교도소 가야죠. 엄마 앞에서만 수갑 채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형사들은 거기 꽂혀 있었거든. 그렇죠. 그런 말 누가 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더니 1, 2차 다. 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일반인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안 믿어주지만 수사관들은 거의 확증 갖고 있거든요. 그 많이 참적으로 네, 하시잖아요. 수사관들 입장에서 1, 2차 그것도 2번이나 했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 다 진실 반응 나오고 특히 키포인트가 되는 택시 타자마자 정신을 잃었다는 그 부분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니까 형사들이 이씨 엄마 앞에서 수갑 채우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말지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이랬다는 거야 형사들이. 그렇죠. 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나땡땡이 네. 데이트한 사람 네네. 이거 했어. 오전에 1차 했어요. 네. 거짓 반응 나왔어. 거짓 반응이요? 오후에 2차 또 검사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거짓말 탐지기 잘 아시다시피 네. 진실, 거짓 아니면 판단 불능 판별. 세 개의 그 결과가 나와요. 얘 뭐 나왔냐면 2차에는 오전에 실시한 1차 때는 거짓 반응 나오고 네. 오후에 실시한 2차 검사 때는 세모표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판단 불능. 심리적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판단 불능이다. 그러니까 오전에 1차 거짓말 탐지기 조사할 때 네.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이미. 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했네요. 마인드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생리적 반응이 안 나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탑. 이거는 솔직히 짚고 넘어갈게요. 1차 검사 한 번 하면 끝해야 돼요. 당일날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거 안 맞습니다. 이 2번으로. 예. 그건 안 맞아요. 같은 걸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연습 효과가 예.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 또 규정이 있어요. 진실이 딱 나와버리거나 거짓이 딱 나오면 2번 다시 그 사람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의뢰를 못 해요. 제가 한이 되는 게 그 사건이 네.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에 나름대로 내가 추정했던 유력한 용의자를 나는 국과수에 거짓말 탐지기 네네. 실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서장이 네. 경찰청에 지방경찰청에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교육 받아 가지고 이제 전문가 하니까. 만들었으니까 글로 보내야 된다. 내가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인데 내가 국가수로 보내면 말이 되냐. 지방청으로 갔다 해라 해가지고 경찰관 출신 국가수에서 거짓말 탐지기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했는데 판단 불능 나와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한이라 내가 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 하여튼 거짓말 탐지기는 진실이나 거짓 반응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2번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하자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판단 불능이 나면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네. 너 오전에는 거짓말 나왔는데 오후에 판단 불능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자. 네. 그래서 7일 후에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네. 근데 딱 그날 당일날 아침이 되니까 출석 거부했어요. 못 가겠다고. 사실 이거 거탐하면 이런 태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엄청나요. 이게 뭐 거탐 결과도 결과지만 거탐 하자고 했을 때 딱 이 사람 반응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딱 거부했어요. 그러면 잘 아시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 동의 없이는 못해요. 야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거부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날 이후부터 조사를 뭐 하면 왜 나를 살인범으로 취급하냐. 증거 있으면 증거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러면서 계속 증언 거부, 출석 거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출석 거부한다고 경찰이 조사 안 하냐? 아니거든요. 경찰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요. 네.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됩니다. 네, 네. 그럼 경찰은 그걸 쌓기 시작해요. 여기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죠.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네가 이제 거탐 그 이후부터 이제 아예 이제 가족까지 합세하고 난리치고 협조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도 합법적으로 하자.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요. 와주세요, 언제까지 출석해달라고, 와주세요, 와달라고. 와주세요. 예. 그래서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그걸 쫙 모아가지고 수사보고를 붙여서 그걸 법원에다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하게 오라고 했는데도 안 협조를 온다. 안 그래서 한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고 집이고 뭐고 다 뒤지겠다는 거지. 네. 그걸 쌌어요 경찰이.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하셨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기록 유지를 쭉 해가지고 이제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했고 이게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오래 게 걸리긴 했지만 단점이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요.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큰 기대는 못하죠. 그 정도 되면. 그래도요. 그래도 발부 받았어요.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이 그 나땡땡이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압박은 엄청 엄청 받겠죠. 받죠. 압박감이요.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낸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불안하니까 출석 요구에 또 응해요. 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3차 조사를 했어요. 네. 3차 조사 이제 했더니 네. 성교했고 네. 우유배달부가 목격한 장소에서 피해자하고 헤어졌다고 그랬고 우유배달하는 분이 목격자 봤다고 하잖아 아까, 둘이. 예. 그다음에 그때 다음 날부터 둘이 사귀기로 했대. 지 말. 지 말로. 예. 그때 표정 엄청 살폈다고 그러더라고 형사들이. 그렇겠죠.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예. 그런데 이미 그때 이 얼굴에 드러난 거에 형사들이 촉이 있어요. 이게 엄청 불안하고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얘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냥 그때는 단정적으로 했대요. 머릿속에. 그리고- A는 아니고 예. 얘 100% 범인이다. 솔직히 범인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막 안 오고 막 그럴 버티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증거 찾는 거밖에 없다 이거. 하나라도 증거만 찾으면 이건 이놈 범인이니까 잡아놓자. 그러니까 확정해놓고 그 증거 채취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그 시간대 동선을 다시 살펴보자. 네네. 처음부터 그냥 예, 딱.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PC방 종업원이 데이트 직전에 같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예. 예. 그때 그러면 이 나땡땡이가 옷을 어떤 걸 입고 있었는지를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 상하이 옷을 어떤 걸 입었는지를 먼저 들었어. 그 종업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나땡땡이가 예. 왜? 그 피도 흘렸고 거기에 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있고, 예. 나땡땡이가 입고 있던 옷이 뭐뭐였냐고 이제 자세히 PC방 종업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요. 그걸 왜 예. 딱 들은 다음에 이미 그 이전에 당일날 4월 14일날 15일날 그 사이에 네가 입었던 옷 갖고 와 해가지고 받은 게 있었거든. 네. 그게 맞는지 여부를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옷에서 어떤 흔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그 범인이라면. 그렇죠. 근데 안 나온다면 나땡땡이가 거짓으로 옷을 거짓말한 제출한 거죠. 거야. 예, 거짓말한 그죠? 거죠. 예. 그럼 거짓으로 옷을 제출했으면 이 친구가 본 옷하고 달라야지 맞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옷이 맞다면 그 종업원 그 친구가 말한 옷이 맞다면 분명히 사건 현장에 토양 성분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 토양 성분이 안 나온다면 나땡땡이가 딴 옷을 제출한 그 거예요. 옷이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이제 추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옷은 확보됐으니까. 네네. 이 옷에서 안 나오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옷이 색깔을 상하이가 맞으면 네. 나와야 돼 반드시.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왔던 그 친구가 네. 애초부터 얼굴이 엄청 어두운 상태로 왔대요. 아, 처음부터요. 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조사받다 말고 이제 경찰이 옷 얘기해야 된다. 당신 엄청 중요하다.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조사받다 말고 막 울더니 형사한테 그러더란 거예요. 이게 와서 조사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막 울면서 사무실 확 열고 나가버리더란 거예요. 이게. 뭐가 있네요. 이게 뭐가 있는 거. 그래서 형사들이 황당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아니 뭐 그때 상하이 뭐 입었는지 그 얘기 말해주면 되지. 참고인 조사받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고 울면서 우당탕 타고 뛰어나가 버리니까 쫓아나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경찰서 밖으로는 안 가고 네. 저쪽 주차장인데 나무 그늘인데 거기 앉아갖고 울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형사 쫓아갔어요. 가서 설득했어요. 네. 뭔 일이냐.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잘했더니 그 사람 얘기인즉슨 네. 나땡땡이가 이 경찰서 가가지고 최초로 임의동행돼서 조사를 받던 그날 저녁에 네. 조사받던 그날 저녁에 그 나땡땡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대 자기한테. 이 친구한테요. 응. 예. 그럼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친구니까 네. 형 우리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랬더니 형이 형사들하고 집을 나가면서 나한테 살짝 신발 버리려고 시켰어요. 아이고. 그랬다는 거야. 네. 믿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발을 버리라고 시켰다는 거야. 지 동생한테. 그 얘기를 네.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인 사건 난 거는 알지. 네.
그 자기 친구의 동생이 신발벌이라고 얘기했다는 소리를 본인이 들으니까 그 듣죠. 순간에 나 땡땡이가 죽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민스럽겠어. 그런데 맞죠. 그런 상황에서 형사가 불러갖고 와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날 나 땡땡이 아래 위로 뭐 입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압박감이. 내가 진술하는 게 친구를 위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처벌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이고. 분명 이제 여기서 나 땡땡이가 형사가 1차 동행할 때 지동생한테 귓속말로 야 신발 내 신발 버려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 이거 볼 것도 없이 이 순간 범인이에요. 끝났죠. 예. 그러면 이건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네. 그러면 신발을 찾아요. 이거는 이제 나 땡땡이 동생 찾아가지고 자백받으면 돼. 네 형이 그 신발 버리라고 한 거 어디다 버렸어? 어디요? 신발 네.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갔더니 네. 걔가 없어. 나 땡땡이 동생이요? 동생이. 어디 나 땡땡이 갔어요? 동생이도 당연히 나 땡땡이겠지. 나시니까. 네. 동생 어디 갔어요? 없어? 그럼? 그거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출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얘기하는 거야. 걔가 가출한 지 꽤 오래됐어요. 걔 휴대폰도 없고요. 아이고 참. 걔 가출해가지고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형사들이. 아이고 참. 실제로 보니까 휴대폰도 없더라는 거야. 아이고 참. 근데 이때요 사실은 이 형사들이 압축해서 들어가면서 얘를 거의 거짓말 탐지 이전의 범인이라고 확정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생리대예요. 생리대의 특성인데 이따 쭉 설명드릴게요. 네. 형사들은 거의 확실한 겁니다. 야 이거 친구 찾아가고 운동화 찾으면 되거든. 그러고 그 말 들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물론 지형 때 형을 위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나 땡땡이 족적이 이거 맞는데 아이고,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 가출해 버려갖고 신발 찾을 길도 없고. 진짜 가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성교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편법으로 아까 애인을 주거침음으로 편법으로 체포하자고 얘기한 것처럼 이 나 땡땡이 신병 확보하는 수단으로 계속 나가서 안 들어오고 거부하고 협조 안 하니까 네. 얘가 그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니까 합의해서 성관계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혹시 청소년보호법 같은 거 요거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네. 아유 1월 19일자로 만 19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아유 요건 성인이 됐네. 그래서 또 체포도 강제로 못하는 안 상황이 됐네요. 돼버렸대요. 자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성교한 장소에서 합의 안 했고 이건 강간이라는 것만 일단 입증을 하자. 살인은 둘째치고 예. 강간을 먼저 입증하자. 얘는 합의했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합의해줬다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러니까 살인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합의하고 성관계 아니고 아니라는 강간한 걸로 일단은 이거를 먼저 구중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자세히 이제 나 땡땡이한테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그 진술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가 성교를 할 때 네. 피해자 음부에 꽉 끼어 있는 생리대를 자기가 손으로 직접 빼서 네. 벤치 위에다 올려놨대. 네. 여고 앞에 벤치 있었다고 네, 했잖아. 네. 올려놓았는데 성교가 끝나고 났더니 피해자가 다시 생리대를 착용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 네. 네. 그렇게 진술했어요. 네. 그러나 그 생리대는 이게 생리대 공부 엄청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남성들은 생리대 공부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요. 예. 그 생리대는 날개로 돼 있는 생리대인데 팬티 부착하는 거래요. 그렇죠. 이 생리대가 형태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요 일자형 옆에 요렇게 날개 모양으로 붙어져 있는 게 네. 있어요. 이게 속옷에다가 더 움직이지 말고 잘 고정되라고. 그거 감아서 부착하는 형태라며. 그렇죠. 요렇게 팬티에다가. 밑으로. 예. 이거는 한번 뜯어내서 구겨진 상태에서는 안 붙어요. 지들끼리 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안 붙어요. 엉켜버린다며요. 그리고 그 생리대를 착용하려고 다시 피면 접착력에 의해서 찢어져 버린다며. 네, 잘 이거를 이 사건의 담당 형사 남승재 형사가 팀장이 지시해가지고 10개를 사왔대요. 똑같은 생리대를. 맞아요. 10개를 사가지고 와서 팬티에 붙여봤대. 자기 팬티에. 네. 붙여가지고 뜯어봤더니 안 돼요. 예. 안 뜯어지고 억지로 뜯었더니 찢어지고 맞아요. 예. 또 뜯어낸 상태에서 지들끼리 붙어갖고 뛸래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10개를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 팬츠도 몇 개 해보느라고.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팬티에 붙여보는 바람에 남성재 형사 지금 제주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비에서 벤치에서 성관계할 때 생리를 하고 있어서 그 생리대를 내가 손으로 떼어내 갖고 네. 벤치 위에다 올려놓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네. 끝나고 나니까 피해자가 저 벤치 위에 내가 올려놨다는 생리대를 다시 부착을 하고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생리대가 떨어져 갖고 그 지금 죽어 있는데 머리맡에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형사들은 이 새끼 거짓말하네. 그렇죠. 생리대의 특성을 10개 가지고 실험을 다 했으니까. 네네. 근데 아마 이 나땡땡이도 그 생리대의 특성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남영사가 그 얘기 하더만 내가 생리대 박사예요. 막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날개형 생리대 뭐 어쩌고 떠드는데 맞아요. 난 생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생리대에서 이미 이제 깨진 거야. 이게 이제 그 상태를 모르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한 거고. 지는 그렇게 얘기한 네. 거야. 그런데 형사들은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한 해본 거잖아.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거짓말 이제 확실한 뼈대 하나 잡았어. 네. 두 번째는 좀 참 불편하지만요. 네. 이놈이 벤치에서 성관계할 때 전후로 했는지 후위로 했는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죠. 경찰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음란소설 쓰는 것처럼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요. 쓰면서 나 뜨거운데 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게. 네. 자, 성교 자세를 아주 꼼꼼하게 묻거든요. 네, 경찰이. 네.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나는요 성교할 당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왼팔로 휘감아서 붙잡고 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이 스타킹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서 발목까지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내렸다는 내리고 거죠. 네. 보니까 언뜻 보니까 하얀 생리대가 음부 쪽에 끼어 있길래 네. 그걸 끄집어내서 벤치 위에 올려놓고 네. 뒤에서 성기에 삽입해서 성관계를 하다가 다시 항문에 넣어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해서 여성이 네. 다시 항문에 넣었더니 여성이 고통스러워해서 다시 성기에다가 삽입해서 사정할 때는 두 여성의 다리 사이에다가 사정을 했다. 네. 그러고 성교가 끝났더니 이 피해자가 그 내가 꺼내둔 생리대를 팬티에 직접 사는 걸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자 그러면 네. 얘 신장 차이가 32cm예요. 남자가 꽤 크네요. 남자는 183 정도 되고 여자애는 151cm. 이 32cm 이게 딱 제압하려면 아주 쉬워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네. 선자세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부위에 삽입하면서 성관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자세인지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려지죠. 이게 세워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서. 이게 합의를 해갖고 지금 이런 성관계가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태가 되냐. 그리고 생리대가 합의했는데 왜 생리대가 거기 음부에 껴있어요. 여자가 싫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후배의 자세에서 여성의 어떤 그 물건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여성이 어딘가를 짚어야지 맞죠. 그냥 뻣뻣이 어떻게 서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벤치라고 치면 이렇게 왼팔로 휘감고 옷 벗기고 뒤에서 이 성관계를 했다는데 그러면 지는 성관계하면서 계속 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세가 맞지도 않고요. 합의한 성관계를 이런 식으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든지 제압해가지고 벤치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건 애초부터 경찰들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네. 이 나땡땡이는 지가 한 행위에 반대 진술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꾸로. 거기 이제 은연중에 그 심리를 보는 거거든요. 네. 즉 말하면 눕힌 채 성교했다는 거는 이게 범행 현장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성관계 강간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새끼 합의해서 음부와 성기와 항문 두군데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범행 현장에서 눕힌 채로 강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돌려서 후회해서 강간을 한 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네네. 합의한 성관계할 때 서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네. 완전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서서 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이 한 행위를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억지로 틀어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경찰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면 이제 일단은 우리 저 아까 남영사 팬티 붙여본 거 좀 사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네. 지 팬티에 붙여서 잡아 뜯는데 안 뜯어지는 거 사진 찍고 뜯어놔 억지로 뜯었더니 찢어진 거 사진 찍고 또 그렇죠. 뜯어놨더니 지들끼리 붙어갖고 펴지지 않던 것도 사진 네, 찍고 네. 10개를 네. 그걸 사진을 쏙 찍어갖고 그거 붙이고 첨부하셨구나. 그다음에 이 자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네. 그거 뭐 형사들끼리 했다고 그러더라고. 한 사람 서 있고 재현이요. 예.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네, 그 강간당하는 그럼요. 피해자 시키면 엄청 싫어해 형사. 아이, 그럼 안 되죠. 형사 막내 형사들이 주로 이제 피해자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요? 엄청 싫어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정도면 이거 구속영장 발부 안 될까? 거기다가 저 신발벌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요거 첨부해서 요거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될까 하다가 아니 더 하자. 네. 출석 요구 또 하자. 네. 정당한 이유 없어 또 출석을 거부할 거다 보나마나. 네네네. 그래서 출석 요구를 이제 하고 약속 날짜 싹 잡았더니 네. 여지없이 그 출석 당일날 약속된 당일날 엄마가 아파갖고 간호할 사람이 있어서 못 간다고 딱 까고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쫓아가서 일단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해버렸어요. 이제 근거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따져갖고 오리발 내밀거나 말거나 형사는 이제 일방적으로 조사 받은 거죠. 네네. 그 모순점을 그래갖고 영장 신청을 했어요. 네. 구속영장을. 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진짜 1년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죠. 기각당한 명백한 것 증거는 같아요. 없는데 과연 영장이 발부될 건가. 사건이 발생한 지가 40일째 되는 날인데 네. 그 40일보다 더 길었다는 거야. 아, 그렇죠. 기다렸더니 네. 오 영장 발부. 다만 죄명은 강간치상. 상 아직 아직 살해까지는 네. 안 해서도 신병 확보는 됐지 이제. 네네네. 강간치상으로 네. 딱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구속됐군요. 그 신병 확보해서 유창에 집어 넣어놓고 조사하면 이건 쉬워. 그렇죠. 이미 이제 무너지는 거야. 이틀째 되는 날 다 깠어요 그 새끼가. 범행일체 그랬어요? 야망했어요. 아. 이틀째 되는 날. 뭐를 어떻게 했대요? 야,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 그래. 자백했으면 너 그때 핸드백 메고 있었는데 어째서 핸드백?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신발 신발을 다 물어보겠지. 어쩌고, 예. 그날 핸드백 들고 가면서 핸드백 저 개천에다 버렸다는 거야. 신천이라고 있어요. 던져버렸다는 네. 거예요? 지가. 예. 그래서 신천 수색했고요. 네. 그 수색하는 과정에 핸드백 찾는다고 수색을 했는데 동생은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네. 동생도 신천에다 버렸던 거예요. 아마 신발을요? 신발도 찾았어요. 한 짝 찾았어, 한 짝. 진짜 운 좋았어요. 와, 그래도 어떻게 찾아?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신발에 흘러가다가 걸렸기 때문에 한 짝 찾은 거예요. 나머지 한 짝은 아예 흘러가서 못 없어져 찾았대요.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1,000원이라고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핸드백하고 이걸 찾은 거고요. 그래서 그 조건적 일치하는지 딱 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해요. 아우. 그래서 45일 만에 네. 이 사건은 종결이 된 겁니다. 아우. 이 하늘이 있죠, 그러니까 있죠, 맞아요. 신발 40일이 넘었는데 그 한 짝이 짝이. 걸려 있었다는 게. 그 이만한 저 가슴까지 오는 장화 신고 형사들이 그 신천이 그 당시 똥물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똥물 뒤집어 써가면서 다 뒤져가지고 찾은 겁니다. 아휴. 그 동생한테 이놈이 신발 버리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동생도 처벌을 했어요. 아, 동생은 그때 처벌 안 했어요. 아, 처벌은 못했어요. 그 네, 가족 관계니까 걔가- 또 뭐 어떻게 못하잖아. 네, 집에 음. 걔가 도착을 해갖고 범행 후에 응. 그 신발이 아마 좀 찝찝했던 모양이야, 지도. 그리고 증거인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동생을 시켜갖고 신천에다 갖다 다리 위에서 그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찾았죠, 그거. 아, 두 달쯤 있다 갔는데 응. 한 500-600m 지점에 한 짝이 걸려 있는 거야. 그 안에 그 빛이 많이 다행이다, 왔는데. 진짜.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현장에 족적이 아주 선명한 게 있는데 그니까. 갖다 대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냥. 참. 예, 그게 하나는- 1,000원이야. 하나는 떠내려갔나 봐, 멀리. 그래서 하나 아. 찾았어요. 예. 아유, 한 짝을 찾으니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네. 그렇죠. 그- 그때 음. 장화 신고 신천 그 똥물에 들어가갖고 그거, 아이고, 찾았잖아요, 그거. 그거 그나마 생리대 때문에 또 기가 막히게. 생리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도 생리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도 생리대 잘 모르는데 그때 생리대 네. 공부 엄청 했지, 우리. 붙여보고 띄워보고. 사다가 그거 붙여보고 떼보고. 한번 띄면 안 붙어요, 그 다음엔. 절대 안 붙어요. 근데 그러면 오리발 간 거지? 예. 그러니까 지가 떼어놨는데 걔가 다시 찾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전모를 갈게요. 네. 예, 전모.
이 피해자는 애인하고 결혼할 생각이 들떠 있었대요. 나이 차이는 나지만 또 애인 집에서는 반대했대요. 부모도 없고 뭐 이러면서 어리고, 네.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애인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그날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몇 달 전부터 계속 PC방에서 출근되는 남자 있었죠. 나땡땡이. 나치. 예. 얘가 집에 발에대 준다, 저녁 사준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어쩌고 하니까 네. 어차피 오빠는 오늘 생일인데 친구들이랑 술 먹으니까 12시 다 돼서 끝날 것 같아. 내 생일 선물은 들고 나왔는데 어차피 집 근처에서 만나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에이 오빠 저 만나기 전에 잠깐 이 사람하고 만나서 저녁이나 먹어주자.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다 한 거야.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요 나땡땡이 요 놈은 이런 얘기를 했네. 애인한테 준다는 노즈마리 화분 그 자체도 들고 왔는데 불쾌하더라. 그럼 지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고 계속 만나면서 나하고 만나면서도 시계를 쳐다보고 오빠 만나러 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 애인 만나러 가야 된다. 밤 11시면 오빠 만나러 간다면서 일어나길래 네. 내가 약속 장소까지 그러니까 23시에 약속돼 있었나 봐. 남자친구. 내가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섰고 약속 장소까지 갔대. 네. 그래서 머리가 암치 떨어져서 봤대 이제. 지켜본 애인하고 거네요. 만나는 거. 네. 30분이 넘어도 애인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아까 술 취해갖고. 안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인이 30분 정도를 화분 들고 기다리다가 휴대폰 없다고 그랬잖아. 네. 다시 그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공중전화를 찾아가는 거야. 피해자가요. 네. 피해자가. 그래서 애인한테 이제 저 전화를 거는 걸 또 뒤에 따라가서 들은 거야. 그랬더니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술 취해갖고 깜빡했다 약속 사실을.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아마 그 싸우는 소리를 공중전화에 들었나 봐.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따라갔고 그 빌라 앞 노상까지 간 거야. 집 앞이니까 피해자.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나타난 거네요. 이게 이 남자친구는 뭐 안 만나는구나. 네, 그래서 네. 다시 가갖고 내가 데려다 줄게. 네. 그래가지고 가서 더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집 앞에서 그 공터로 간 거야. 텃밭으로. 네. 얘기 더 하자. 근데 이제 이때 날도 좀 춥고 피해자는 애인이 그러니까 짜증이 막 났었잖아. 그렇죠. 그 상태에서 뭐 얘기해요. 나땡땡이 내 뺨을 갑자기 딱 때리면서 네. 그 이제 피해자가 내가 한번 주문 보내줄래? 뭐 이랬다는 거야. 아이고, 근데 이거는 이 새끼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 깜깜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요만한 그 여자애가. 피해자가 남자 그 덩치 183이나 되는 놈을 따기를 때리면서 그런 얘기 했겠어. 이 새끼 거짓말이지 그거.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자기가 격분해서 목을 왼팔로 휘감고 텃밭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때 화분이 떨어져서 깨졌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소리 못 지르게 벽에 이제 기대선 채 목을 꽉 감고 서 있어서 그때 아마 거의 기절한 것 같아. 예, 소리가 없어서 땅바닥에 반드시 눕히고 치마 걷어 올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팬티, 거들, 뭐 스타킹 한꺼번에 이렇게 말려 내리져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그 이제 저 보니까 내렸는데. 생리대가 딱 부착이 돼 있더라. 네. 그래서 앞에다가 버리고 강간을 했는데 깨어났다. 네. 그래서 다시 두 손으로 목을 졸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베이로 돌려서. 예. 항문까지 삽입을 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도 푹푹 하는 소리가 났대. 이게 마시는 숨 소리가 쿡쿡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또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외 사정을 하고 자기 도망갔다. 이 새끼 악질이. 요게 전모예요, 이 새끼. 진술한. 여기서 한 가지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먼저 때렸다는 거는. 네. 그런데 100m 정도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핸드백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신원 파악이 바로 되면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핸드백을 집어가지고 그걸로 그 땅바닥에 있는 흙을 이렇게 골랐대. 핸드백으로 이렇게. 이게 막 발자국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있으니까. 골랐는데 그래도 이제 깜깜한 밤이니까 족적이 남은 거야. 네. 그 다음에 핸드백 들고 가서 신분증을 꺼내서 버리고 핸드백은 멀리 다리 위에서 던졌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놈의 진술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맞죠, 이제. 맞죠. 지금 자세나 뭐 지금 이런 것들도 그죠. 이게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도 휴대폰 없죠. 그러네요. 또 이 가해자 이놈도 휴대폰 없죠. 없고. 그 다음에 그 키가 되는 그 가해자의 동생도 휴대폰 없죠. 통신수사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랬네요. 그다음에 애인 집도 용의자 집에서 150m밖에 안 돼. 가깝고 그 동네가 그 동네야. 동네고. 그러니까 기지국 같은 게 하나 많아야 그거. 아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통신 수사가 무용지물인 상태의 수사였고요. 그렇지만 현장에 단서는 있었다. 생리대와 족적. 맞네요. 그리고 시신은 말하고 있었고요. 네. 범인을.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사건. 어려워. 오히려 용의자가 특정되고 나서 제대로 그 치고 못 들어갈 때 더 답답해요. 그럴 것 미쳐버려요. 같아요. 이거 그럴 것 이제 같아요. 그런 사건 비슷한 건데 이 사건은 담당 형사가 그 당시에 여기는 그때는요. 네. 동두천 경찰서가 따로 없었어요. 2005년도에. 아, 그래요? 2010년도인가 동두천 경찰서가 개설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양주 경찰서에서 동두천까지 관할을 했어요. 양주. 그래서 양주 경찰서 강력팀의 신효식 팀장. 네. 이 신효식 팀장은 이제 우리 베테랑 코너에서 반드시 모셔갖고 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네. 저하고 이 형사로서 살아가는 그냥 방식이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야, 정말요? 그냥 엿 같으면 안 하고 위에서 지랄하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내리고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고된 역경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거울 같아요. 비슷한 교수님. 신효식 팀장 그다음에 지금 제주에 가 있는 남승재 형사 네. 그다음에 조용환 형사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김경규 계장 네. 그다음에 정성훈 과학수사팀장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을 했고요. 이건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또 자료가 전혀 없어서 엄청 저 고생해가지고 뽑았더니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2005년 사건인데 15년이면은 그때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형사들이 하도 도매금이라. 근데 돌아다니고 있겠네요, 이제. 네. 이 나 조금 씨가. 감형됐었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겠죠. 그렇지만 나 땡땡이 반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요. 어? 네. 하늘 아래 이 사람 죽이는 죄보다 큰 죄는 없어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피해자한테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회를 위해서 애써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요. 이 피해자 이분이 뭐 죽을 이유가 지금 전혀 하등도 없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이게. 아유, 그래도 수사를 잘하셔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지가 뭐 남승재 형사 뭐 지가 뭐 생리대 박사라고. 아 짜증 나더라는 거야. 그게 붙으면 안 된다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요, 진짜 잡다하게 만물 박사 된다니까요. 그렇게 전문가 하실 것 찾아가서 같아요. 물어보고 실험해보고 시뮬레이션하고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돼요. 형사 오래 한 사람들이 깊이는 몰라도 피상적으로 주워 들은 거 또 해본 게 많아갖고 많이 알아요. 아이 남성분들이 생리대가 뭐 이렇게 접착이 뭐 하면 붙는데 이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막 들어가지고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수사를 위해서 막 듣다 보면 만물 박사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고참 선배들 별명 중에 안다김이라고 있어요. 안다김. 모든 걸 뭔 다. 얘기든지 하면 그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줄줄줄 나오는 분 있어요. 그분 별명이 안다김인데 김영사인데 안다김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죠. 넓게는 아는데. 넓고 얕게. 그 안다김 형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안다김 형님도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예. 오늘은 동두천 주택가 텃밭 살인 사건을 가지고 164회 살인 사건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홍 박사 이거 팔도 그 정상 아니고 안 좋은데 나와줘서 고맙고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